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에서는 오늘부터 명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그 노출로 인해서 아이의 생각 그리고 엄마의 생각도 쑥쑥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명화로 만나다 첫 번째 시간으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브레겔이라는 화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브레겔이라는 화가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화가는 농민들의 소박한 생활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사람인데요.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농민의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장소에 있는 전설,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미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좋아했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그 그림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교훈을 그림에 담아서 표현하곤 했다는데요. 이 피터 브레겔의 명화 그림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수업을 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구성은 크게 두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추론하는 그런 활동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추론하는 그런 활동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 브레겔이라는 화가를 선택한 이유는 그 옛날에 유럽 화가들은 보통 귀족 위주의 그림을 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브레겔만은 제대로 대접받지를 못했던 가난한 농민이나 그리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아마 이 그림 자체에 이미 따스한 마음이 녹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브레겔을 통해서 생각을 키우는 수업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변별 그리고 관찰력에 관련된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림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분석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는 그림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추론 능력에 관련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관찰력, 분석력,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오늘의 활동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브레겔의 작품 아이들의 놀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에는 네덜란드의 놀이가 75가지 정도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놀이가 그려져 있는지 그림의 상황을 통해서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엄마와 아이 같이 보고 있죠? 자세히 보니까 어떤 점들이 눈에 보이는지 서로 보이는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림을 보면서 느낀 대로 그냥 이야기를 마구마구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왼쪽 가운데쯤에 있는 공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할머니가 우리와 비슷한 공기놀이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중간쯤에 보니까 어떤 굴렁쇠를 굴리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번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봄으로써
그림을 탐색해 보세요. 네, 그림을 봤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놀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굴렁쇠를 굴리는 놀이를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화면에 대고 한번 그림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찾았나요? 네, 바로 아까 제가 얘기 잠깐 했던 중간 아래쪽에 굴렁쇠 쇠를 굴리면서 노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해볼까요?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 울타리 되어 있는 그 약간 놀이터 같은 노는 공간에 보면 노란색 옷을 입은 친구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찾으셨나요? 그러면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 술래 신발 잡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단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찾으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림을 잘 보면서 찾아본 후에 마지막에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기로 놀기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친구들이 두 줄로 앉아서 다리를 맞대며 놀고 있는 다리 넘기를 찾아보세요. 긴 장대로 발판을 만들어서 걸어가고 있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치마가 둥글게 펼쳐지도록 빙글빙글 돌면서 놀고 있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돌을 몇 개씩을 산 모양을 쌓은 다음에 돌멩이를 던져서 맞추는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이렇게 명화를 속에서 그 숨어있는 어떤 그런 놀이들을 찾는 것 재미있는 활동 아닌가요? 그러면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레겔의 두 번째 작품을 살펴볼까요? 앞에서는 놀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림 속에서 그 놀이를 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조금 쉬운 1단계 버전의 생각 키우기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브레겔의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속담을 찾아보는 겁니다. 속담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속담은 무엇일까요? 속담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어떤 교훈이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말들을 그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 그게 바로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데 그 친구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데 너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러니 사전에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를 담은 이 한 문장을 친구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친구도 장황하게 듣지 않고 그래 내가 좀 약간 그런 게 부족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반성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주는 친구는 좋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화에서 축약적인 아주 압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장이 바로 속담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속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담에 대한 좀 쉬운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데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브레겔 작품으로 돌아와서 브레겔의 네덜란드 속담, 여기 이 그림에는 85가지 정도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가 그걸 다 찾을 순 없고 한 5가지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어떤 문제 상황들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서로 또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그냥 그림을 봤을 때는 뭔가 그냥 농민들이 그냥 삶을 그냥 그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속담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더라면 이렇게 이상한 부분은 어떤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한 사람이 부채를 들고 하늘에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검정색 그 건물에 그 부분이 화장실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엉덩이를 내밀고 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가운데 아래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뭔가 잘못된 걸 비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속담이 숨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속담입니다. 쏟아진 밀가루 주워 담기.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찾았나요? 네. 오른쪽 아래에 어떤 사람이 쏟아진 밀가루를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쏟아진 밀가루 주워 담기라는 속담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속담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상황이 엎질러진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엎질러지기 전에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겠죠? 여러분도 잘 찾으셨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암탉 꽁무니에 손을 넣어 계란 꺼낸다 라는 속담을 찾아볼까요? 네, 먼저 닭을 찾아야 되겠네요. 닭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나요? 네, 이 속담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속담일까요? 암탉 꽁무니에 손을 넣어서 계란을 꺼낼 수 있나요? 암탉은 때가 되면 계란이 만들어지는 거지 암탉 꽁무니에 손을 넣었다 그래서 계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이와 비슷한 속담이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먼저 지레 짐작하고 행하지 마라. 다 때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찾으셨나요? 이번에는 양털 깎는 이웃사람 따라 돼지털 깎는다 라는 속담이 담겨져 있는 걸 찾아볼까요? 네, 가운데 아래 보시면 바로 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양털 깎는 이웃사람 따라 돼지털 깎는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일인데도 무모하게 남을 따라서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에 비슷한 속담이 있다는 게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속담을 한번 찾아볼까요? 물 위를 비추는 햇빛을 참지 못한다. 이건 어떤 속담일까요? 제가 아까 그 그림 속에서 찾았던 그 부분 찾으셨나요? 물 위를 비추는 햇빛을 참지 못한다. 사실 이 속담은 조금 어려운 속담인데요. 물 위를 비추는 햇빛이 자기한테만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시면 햇빛이 자기 주변에만 노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속담은 사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심술꾸러기 같은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래요. 너한테만 햇빛을 비춰야 되는 거니? 그래서 물 위를 비추는 햇빛을 참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네요. 자,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주 짧은 수업이지만 아이랑 충분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샅샅이 살펴보고 또 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또 속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나요? 우리 그럼 두 번째 명화로 만나다 시간에는 어떤 수업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